네, 안녕하세요. 노텍스입니다. 오늘 10월 15일 부동산 세 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엊그제 예정된 보도도 있었고 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엠바고라고 하면서 정보도 좀 유출됐고 준비가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로 할까 하다가 분명히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고 확정된 자료로 해야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치 중립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배포된 자료가 이제 있는데 10월 13일 그리고 10월 14일 이렇게 인터넷이나 뉴스 기사에 쓰이면서 보도 시점을 10월 15일 오늘이죠. 10시로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6억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가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겠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DSR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 전세 대출 같은 것도 이제 10월 29일부터 규제하겠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보도 자료로 배포가 됐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14개, 서울은, 그리고 과천, 안양, 조정지역 요건을 충족한 동대문 이런 데가 이제 될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서울이 일부 지역만 되면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그 대책 나온 걸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대책이 나오자마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세 번째입니다. 대책을 내놓을 때 이제 최근 어떤 상황인지 좀 빌드업을 할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거기 때문에 봅시다. 자, 요즘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아시죠? 28년 요 세 차례 단기 급등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벨트 자치구를 주변으로 해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고, 경기 주요 지역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강남이랑 인접한 성남이라던가 과천 이런 데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예전과 같지 않죠. 지금 2%대로 진입해서 전고점 대비 절반 수준이고,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M2를 언급해요. 제 영상을 본 건 아니겠지만 M2를 언급합니다. 주택시장의 많은 유동성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의 주택시장으로만 유입이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또 제가 언급을 했죠. 공급이 없었다. 예전부터 계속 민간도 그렇고 공공부문도 그렇고 22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으로 현재 입주 물량이 이제 예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급 심리가 불안해서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른다. 그래서 이제 요 대책은 주택 수요 관리를 하겠다. 요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좀 규제 지역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 규제 627 대책을 좀 확대하고, 이 나머진 거래 질서 확립이라던가 세제 합리화 이런 거는 메인은 아닐 것 같은데, 부동산 세제 합리화는 여기에 이게 나오진 않아요. 현재 이제 TF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971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방금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했잖아요. 이전 발표 전에는 14개 이러면서 일부 지역만 된 것 같은데, 서울 오늘 저녁이 다 지정됐고요. 요 지정될 때에 지정 사유가 있는데, 현재 보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일정 비율 1.3배, 투기 과열지구는 1.5배 초과한 거죠. 현재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가 토허가 지역이라던가 조정,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정될 텐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시면 2017년 9월 6일에는 전부 다 서울 전역이 조정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월 5일날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다 해제가 된 상황이에요. 이 날짜를 보시면 2017년 8월 2일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파리대책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 파리대책 때 이때부터 파생된 거죠. 자,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도 역시 그때 해서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정안을 보시면 서울은 전역이 들어가 있고, 광명 그리고 안양, 수원, 성남, 여기 보면 구리 빠져 있고요. 부천 빠져 있고, 안양도 동안만 들어가 있고 만화는 빠져 있고, 용인도 수지는 들어가 있지만 기흥이 빠져 있고.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왜 우리 지역은 빠졌나 이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일단은 규제니까 그렇게 이렇게 좋은 효과는 없습니다. 일단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LTV가 40%, 유주택자는 이제 제로로, 그리고 지금 어차피 627 대책에서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리고 6월 1일 전입 의무 아마 아실 거고요. 그리고 만기는 이제 40년 이런 거 없고 최대 30년까지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은 이제 1억 원 한도로만 되고, 다주택자는 이제 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 비율도 80%로 강화되고 있고, 1주택자는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부터 1년 내에는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말 그대로 신용대출로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627 대책에서 지금 제한이 걸려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가 된 경우는 RTI가 1.5배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무사로서 이제 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는 이제 조정지역이 되면 다주택자의 2주택의 취득세가 이제 8%, 그리고 3주택은 12%, 그리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라 그럴 때 양도세를 중과했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주택은 20%, 좀 작게 보이나요? 3주택은 30%. 이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없어지긴 했는데 지금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거 적용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연히 이제 보유와 거주를 2년씩 해야 된다는 건 아마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조정 지역이 되면은 양도할 때 20%, 2주택은, 그리고 3주택은 30%. 그리고 종부세 같은데 할 때 보면 민간임대 주택을 합산을 배제하는 걸 제외시켜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세제 강화 카드를 이 조정 지역으로부터 가져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매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방 3년, 1년 전매 제한 두고요. 청약은 솔직히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 지금 청약 물량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좀 낮을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여기가 좀 더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주택 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한다고 돼 있어요. 조합원당. 왜냐면 이게 종전 자산가액이 높으신 분들은 1+1 물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일 다음부터는 그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나지 않는 뭐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걸 쓰실 때 조정지역이 아니면 그냥 페이퍼 한 장만 내면 되는데, 여기에는 증빙 자료를 다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구역도 똑같이 됐습니다. 지금 조정지역과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지역이 구성이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 강남 요 3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아파트만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연립 다세대도 이제 포함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거는 지역에 대한 약간 관리 차원이었다고 보면, 이제 금융 쪽에 대한 제재가 좀 관리가 좀 있는데, 일단은 원래 6억 원이었던 건 알지만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는 대출 한도를 시가로 나눠서 15억 이하만 6억이고 25억 이하까지는 또 4억, 초과분은 2억까지만 된다. 그래서 여기 시행 시기가 영상 촬영일이 15일인데 16일부터다. 거의 뭐 긴급 조치처럼 이렇게 해버렸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스텔스 금리를 상향한다. 기존에는 1.5였어요. 근데 3.0으로 상향하고, 나중에 시장 금리가 인하돼도 요 대출 한도 확대 요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시켜 버리겠다. 요것도 좀 강력한 대책 같고요. 전세대출 DSR도 예전에는 요 DSR 적용 대상에서 전세대출은 제외를 했지만, 이제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도 반영하겠다. 요거는 10월 2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자,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요거는 은행에서 주담대 비율이 높으면 리스크 관리할 때 가중치를 기존에는 15%였는데 20%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 이제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금융기관이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옛날에 보면 이재명 정부 요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한 요런 기사, 요 반문 뭐라고 돼 있었냐면,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이재명의 반문교사, 이렇게 말장난한 기사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세금으로는 집값을 절대 잡지 않겠다 했는데, 오늘 대책을 어느 정도 보면 세금 대책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부동산 세제는 합리화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부동산 세액은 아직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합리화만 하겠다고 했지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은 확대를 하면서 그 확대에 대한 거는 세제 강화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고, 요 물음표를 저에게 좀 던지지 않았나. 하지만 이게 그냥 느낌으로는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법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택법이거든요. 이게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여기 보면 63조 2항을 보시면 조정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쭉 가다 보면은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의 충족, 아까 보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요거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지역을 지정했다는 게 뭐 자의적으로 어떤 기관이 한 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집값 상승률이 높아지니까 지정을 한 겁니다. 좀 어렵긴 하죠. 이게 지정이 되면 세제가 강화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지금 좀 있고요. 영상을 좀 급히 준비하면서 확정된 오늘 이제 10월 15 대책 자료를 보면서 과거로 좀 돌아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집값이 제가 이전 영상처럼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정부도 참 고민이 많은 것 같고, 이걸 하면서 이걸 대책이 뭐가 있을까? 집은 공급을 하겠다는데 실제 물량은 바로바로 지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많구나, 정부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영상 준비하고 이렇게 대책 나오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찍고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 편집하다가 또 다른 거 나오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 아무튼 뭐 끝!